네, 즐거운 큐시트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오늘 가장 큰 이슈부터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네. 제목은요. 민주당 이재명 전략 공천, 안철수 분당갑 출마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 전략 공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당 비대위에 들어가면서 이 고문이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하고 이 결정은 오늘 중으로 해야 된다라고 예고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발언 이후 2시간이 안 된 시점인 이 오전 11시 20분쯤 네. 이 비대위 회의를 마친 민주당 지도부가 고용진 대변인을 통해서 이 고문의 전략 공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이 고문은 대선 패배 2달 만에 다시 한번 공식 행보에 나서게 됐고요. 이 개항을 출마와 함께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도 맡게 됐습니다. 네, 이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지금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요, 이 전략 공천을 당에서는 하겠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이재명 고문 의사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가 직접 출마를 요청했고 네. 그리고 이 고문도 동의했다는 내용이 공유가 됐는데 네. 저희 고용진 대변인 얘기로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 고문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항 을에 출마를 하고 또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에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요, 이 성남 사수가 정치적 고향을 지키려는 이재명의 명분이라면 이 개항으로 차출되는 것은 지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는 것이 민주당의 명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지도부가 이 고문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이 아닌 개항에 공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결국 당의 위기 국급 그리고 원내 입성을 위해서 이 고문이 확신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재명 고문이 이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지금 맡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구도 자체가 바뀌는 굉장히 좀 큰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분당갑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바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대장동이 당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말했던 분이 이 대장동을 등지고 도망치려 하냐라면서 이 고문을 저격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준석 당대표는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네. 이 고문의 대항마를 당 공천위원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준석 당대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만 하더라도 분당과 그리고 성남 그리고 경기도와의 본인의 인연을 강조했던 이재명 전 후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외곽순환도로 반바퀴 타가지고 간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원내 입성해서 본인에 대해서 진행되려고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해 가지고 방탄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는 국민들에게 규탄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은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나는 다 예상하고 있었어. 약간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재명 고문이 여의도에 먼저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당권을 도전하는 이런 걸로 좀 노선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현정 위원님, 네. 이게 기류가 네. 이재명 고문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로 이 8월 전당대회로 도전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게 기류가 변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재명 고문의 일단 측근 그룹이라고 네. 하죠. 주로 이제 경기도 팀의 성남 팀들. 네. 여기는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일단 명분도 없고 네. 또 성남을 떠난다는 게 과연 어떤 득실이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도 제기를 했고 일부 당에서는 그래도 지방선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뀐 게 최근에 경찰 수사의 움직임과 저는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이제 이 압수수색 영장, 즉 지난번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네. 그 영장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 국고손실죄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김혜경 두 분을 이제 피의자로 적시를 했는데 네. 국고손실죄에 그 5억 5천만 원을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배모 씨라고 하는 이제 그 5급 직원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성남시나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으면 받았던 이 월급까지도 이게 국고손실로 넣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한 것이다. 그것 자체가 국고손실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국고손실은 혐의가요. 이게 5억 이상이면 5년 이상 그다음에 무기징역까지가 가능합니다. 네. 5년 1억에서 5억까지는 이제 3년 유기징이고요. 네. 지금 전직 국정원장들이 형을 살고 있는 게 다 국고손실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또 성남FC에 대한 분당 경찰서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게 지금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간에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좀 행보를 해야지만이 어떤 이런 수사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라는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올해 나가지 않으면 잊혀진다라는 또 정치인들의 아주 속성.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빠른 결정을 하게 된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지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마를 할 의지는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데 네. 주변에서 많이 말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마 이런 상황들이 아마 또 당에서 요구를 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네.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잊혀지는 것에 대한 뭐 두려움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방어적 기제로 출마를 좀 앞당겨서 선택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고문의 출마를 두고 사실 당 내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게 당 내에서 진통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현정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측근들 사이에 의견이 네. 좀 많이 갈렸다고 합니다. 이 7인의 소속인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요. 어제까지 이 주말 사이 이고문 출마 여론이 확 일면서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출마가 가능하다는 문을 이미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측근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기도 팀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이고문의 정치적 미래를 고려할 때 굳이 지금 이 지선에 나가야 하느냐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조금 전 설명처럼 이 이고문의 정치적 기반인 성남을 떠나서 인천으로 나가는 명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분당감 얘기도 잠시 네. 나왔던 거고요. 이미 이 지역 출마를 선언했던 이 김병관 전 의원도 만약에 이고문이 그래서 성남을 선택하고 분당갑으로 출마를 하기로 의지를 굳힌다면 이 자신이 대의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겠다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고문이 이번에 계양을로 출마를 하게 되면서 김 전 네. 의원은 그대로 분당갑 공천이 확정은 됐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고문의 이번 계양을 출마가 과연 명분이 있는 출마인가라는 이 부정론, 비판론은 당내에서도 당분간은 계속될 듯 보입니다. 네, 사실 이 당 내에서 이재명 고문이 이번 보궐이 아니라 좀 더 있다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 8월 전당대회로 나온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뭐 최재성 전 의원이나 뭐 이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의 뭐 대장동 의혹이나 뭐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나 이런 수사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면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 수사 상황을 그래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네. 급박하게 대선 뒤로 이 수사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고문이 예를 들어서 대장동 의혹의 경우 황무성 전 성남 도계공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이미 내리고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네. 이에 시민단체가 불기소는 좀 부당하다. 그 당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는데 이마저도 법원이 기각하자 또 대법원에 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네, 결국 대법에서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이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김 씨뿐만 아니라 이재명 고문이 공범으로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고손실죄는 회계 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지자체 회계 책임자는 다름 아닌 지자체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단체장이었던 네. 이고문이 공범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사 진행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고문이 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지방선거 전면에 나서서 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지금 그렇게 하기로 지금 민주당이 결정을 한 상황인데 그런데 김영 기자, 이 민주당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악재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 관련해 갖고 사실 공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 또 이 불씨가 지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폭풍이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최강욱 의원이 그제 이 SNS를 통해서 이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고통을 입은 보좌진들에게 사과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은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좀 사과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받아들여서 이 사과를 한 것 같다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 네. 이렇게 좀 상황이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이 최강욱 의원이 이 본인에 대해서 약간 응원하는 글에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네. 최강욱 의원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태도 동의할 수 없다. 최강욱 응원한다 뭐 이런 지지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고맙습니다 댓글을 달면서 네. 이게 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하루에 1만 개가 넘는 비난 문자 폭탄이 지금 휴대전화로 쏟아진다 이렇게 고백을 한 상황이고 네. 민주당 당 지도부와 뭐 전현직 의원들 가릴 것 없이 지금 최강욱 의원을 좀 비판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과연 이번 사태를 좀 어떻게 처리할지도 눈길이 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고문이 이런 당내 논란까지도 사실 지방선거를 이 총괄해서 선대위원장으로 하려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오늘 이재명 고문을 전략 공천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김영 기자, 네. 사실 이 언론에서는 관심이 다 안철수 위원장한테 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오늘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출마 선언했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네. 안철수 위원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이재명 고문에 대한 이야기 없이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위원장 마지막 일정 때 이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기자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안철수 위원장에게 이 시선이 좀 빼앗겨 있었는데 이거를 네. 다시 이재명 고문이 다시 빼앗아온 그런 그림이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철수 위원장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해당 발언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개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을 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출마 선언 애초에는 좀 2시쯤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는 이 인수위 해단식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5시에 함께 할 것이다. 여러 일정들이 있었는데 좀 네. 조정이 되면서 이 오후 3시에 조금 전에 발표가 됐고요. 네. 안철수 위원장 이 자리에서 분당갑뿐 아니라 뭐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이 네. 분당과의 인연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이 안철수 연구소가 지어진 게 이 판교 지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이 판교가 좀 실리콘밸리로 성장을 하는데 내가 좀 기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당 이제 자신의 지역구가 될 수도 있는 네. 분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 안철수 위원장이 한 얘기를 보니까 분당갑뿐 아니라 경기도 등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계속 선대위원장 맡아라 얘기했지만 고사했었거든요. 선대위원장도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상대 쪽에 이재명 후보가 네. 인천 계양을에 나오면서 선대위원장 맡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총괄 상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총괄주의를 하고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7군데 치러지는 보궐선거도 함께 하겠다 이런 거니까. 네. 그에 대한 맞불 차원이라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동시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거는 그동안에 이제 당내 어떻게 보면 토대 다지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내 교통 정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네.
열혈 지지층들이 좀 바람을 잡아주는 것, 특히 이재명 후보 경우는 당연히 그랬겠죠. 네. 지금 기자의 리포트 그다음에 우리 이현정 의원의 설명에 잘 들어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성남을 떠나서 전혀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로 가는 거에 대해서 명분상으로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네. 좀 우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인천 계양을에서 좀 큰 정치인이 오는 거 우리 지역에 뭐 도움 된다 이렇게 만약에 받아줄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라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네. 분당갑 무슨 인연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인연이겠습니까? 본인은 이미 서울의 아마 노원 지역에 네.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고 거기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직선거법이 이게 참 나쁜 제도가 또 나쁜 사람들을 만드는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소도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네. 어떻게 그런 지역에 나와서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뭐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결국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 네. 였던 분들이 보궐선거에 각각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맡음으로써 이제 선거판 자체가 굉장히 후끈해지고 네. 또 더 뜨거워졌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냉정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네. 원래의 지지층들은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안철수 위원장도 그렇고요. 이재명 고문도 그렇고 일단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하고 그 이후에 당권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선에 재도전을 하겠다. 뭐 좀 이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어요. 김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난 3월에 안철수 위원장이 이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에서 국무총리 맞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때 이 고사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결심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 뭐 출마 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이 본인이 의원 배지를 달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준다면은 네. 여기서 이제 당권 도전에 대한 명분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일단 이 관측대로 지금은 좀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좀 계획대로라면 이제 원내 입성 후에 당대표 그리고 다시 한번 대권 도전을 노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안철수 위원장 인사들 역시 이번에 분당갑 출마가 이 차기 당권과 당내 영향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겠냐 이런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번에 저희 이제 프레스룸에 출연했던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좀 경쟁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는 좀 인천 계양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그랬었죠. 밝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권을 놓고 경쟁이 시작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에서 뭐 물론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는 거는 불발이 된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다른 지역구지만 결국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 안철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선대위원장으로서 지금 맞붙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근데 만약에 물론 거물들이고 뭐 거물이라는 점에서 많이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당선이 될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 되면 네. 안 되면 이게 또 리스크가 굉장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 지역 선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네. 특히 뭐 이 보궐선거 이런 거 이제 아마 중앙 정치무대에 있었던 분들이 아이 뭐 나 가면 다 안 알고 다 되지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 게 있거든요. 네. 또 그리고 지역민들과 접한 면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의외로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보통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중앙 정치에 있다가 뭐 지역구를 이렇게 바꿔서 가시는 분들이 보면 크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손학규 대표가 본인이 이제 선거의 종로에 떨어져서 옛날에 한번 이 분당에 가서 당선됐다가 이제 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썩 좋은 정치 행보가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실 이재명 후보나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실은 본인의 앞으로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정말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어떤 면 두 분의 지향점은 일단 지금 다음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긴 지금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단기전에 승부를 힘을 많이 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즘 그분 왜 없지? 왜 그분이 필요한데? 네. 라는 그런 것들을 좀 일으켜야. 왜냐하면 현 대통령이 되게 어렵네요, 정치가. 그렇죠. 현 잊혀지면 안 되는데 그럼요. 궁금증도 불러일으켜야 네.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 보면 현 대통령이 잘 못하고 뭐 이러면 그 사람이 있었으면 잘 될 건데 그 사람 좀 어디 갔지? 지금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좀 불러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요구도 안 했는데 그냥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출마하고 해버리면 이 너무 신선도가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이번에 나가지 마시고 지금 다음 총선도 또 있잖아요, 중간에. 그럼 당대표를 해서 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주류가 되고 네. 그걸 총선에서 직접 출마해서 지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선에 가라 이런 제시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한 수사 상황이라든지 또 조급함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잊혀질 거에 대한 두려움. 지금 뭐 이건 이런 안철수 위원장도 공통으로 포함이 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내일 되면 무직이잖아요. 인수위원장을 그만둔 무직이고 그러네요. 어디 당에 가면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네. 매일 이렇게 뭐 아니 그 전략 공천 없다. 잊고 있었습니다. 백수가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을. 뭐 거기서 별로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아마 그런 면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배지를 달면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아마 그런 계산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안철수 위원장 이 분당 갑에 나오는 걸로 뭐 지금 기정사실화가 지금 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사실 김영 기자, 분당갑 이 후보 신청이 다 끝났어요. 되려면 전략 공천 아닌가? 뭐 경선에 안철수 위원장을 넣는다고 해도 그럼 기존에 응시했던 사람들은 아니 시한도 다 지나서 응시했는데 왜 받아줘?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당내 교통 정리가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교통정리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뭐 공천 과정이나 이런 향후 계획에 있어서 서로 좀 긴밀히 소통하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흔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도 저희가 직접 준비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 겁니까? 제가 안 대표랑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습니까? 하셔야죠. 중요한 일인데. 알려줘도 저한테 마지막에 알려주실 것 같은데. 예. 직접 소통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고받고 계세요? 저는 뭐 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까지 도전을 할 걸로 보세요?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만약에 내년에 깃발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 나름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야말로 잘 해야죠, 잘. 넘겨주고 싶다고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넘겨주기 싫다고 안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오롯이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잘 해야죠. 네, 이준석 대표, 안철수 위원장과 내가 긴밀하게 소통했겠냐 오히려 네.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알려줘도 나한테 제일 마지막에 알려줬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 두 사람이 좀 껄끄러운 사이인 것 같은 것을 좀 암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전략 공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선과 공천 가능성 모두 다 열려 있다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철수를 위한 꽃가마 준비돼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후에 차기 당권 수순 가지 않겠냐 뭐 이런 해석에 대한 답도 내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생각해도 안철수 위원장이 아마 당권 도전할 것으로 본다. 이런 해석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반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을 하더라도 뭐 국민과 당원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답을 내나오면서도 동시에 이 안철수 당대표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조차 좀 재밌지 않겠냐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그땐 정말 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여운을 남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준석 대표 나한테 알려줬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안철수 위원장일 거예요. 그럴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뭐 국무총리,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외에 다른 여러 자리를 본인이 안 한다고 한 건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 전혀 시켜줄 마음이 없었던 건지 그건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이제 내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의 힘으로 쟁취를 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 당내 세력이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들어와서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거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과정에 저도 네. 이거 과연 윤심이 작동을 한 거야라는 얘기를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윤심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 아는 상태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이 여론이나 아니면 언론의 뭔가 이 분위기상 지금 올라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경선할 시간이 없을 거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넘기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에게 네. 교통정리에 아마 임무가 분명히 전달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선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덤비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약간 윤심이 담기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윤핵관이 뭐 누군지 모르겠으나 익명의 윤핵관이 안철수 위원장을 만나서 뭐 분당갑 출마를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뭐 그거야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 부산 쪽에 근거를 뒀던 재선을 했던 박민식 전 의원이 네. 나오면서 윤핵관 뭐 아니면 윤 당선인의 의지를 제가 받은 겁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죠. 그거 뭐 사칭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아마 윤 당선인이 가서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상황이 바뀌었다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윤 당선인 주변에 최근 벌어졌던 여러 일련의 상황, 예를 들어서 김태흠 의원에게 네. 원내대표 나서지 말고 충남지사로 도전해 보십시오. 네. 김은혜 의원 인수위 대변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경기도지사 도전 한번 해보세요.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교통정리를 누가 했느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죠. 그러면 결국 윤 당선인의 뜻이 그거다라는 건데 네. 이번의 경우에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 갑에 나가는 게 윤 당선인의 뜻이냐. 이거는 아마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 뒤늦게 얘기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앞으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 갑에 만약에 공천이 확정이 된다면 네. 그때부터는 윤 당선인의 뜻이 실린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준석 대표가 정말 내심은 별로 반기지 않았던 안철수 위원장이 원내 인사로 완장을 차고 당내 대표 경쟁에 뛰어든다. 이런 네.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긴장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심이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에 담기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판단의 근거가 또 다른 윤핵관인 박민식 전 의원이 이 지금 분당갑에 먼저 신청을 한 걸 보면은 어쨌거나 명확하게 윤심이 좀 정리가 안 된 거 아니겠느냐, 최소한 현재까지는 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